그러면 세 가지 생물의 특성을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막의 선인장의 입이 가시로 변한다. 이거는 적응에 관련된 이해가 되는 거고. 종종 유지를 위한 특성인가? 종종 유지 현상에는 유전, 그 다음에 생식, 그리고 적응, 진화 이런 것들이 이제 종종 유지 현상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종종 유지 현상과 이제 비교될 수 있는 게 개체 유지 현상. 지금 교과정에서는 종종 유지 현상하고 개체 유지 현상을 비교하지는 않아. 근데 이 개체 유지 현상을 얘기한다면 뭐 항상성, 자극에 대한 반응, 뭐 물질 대사, 이제 뭐 발생 이런 것들이 이제 개체 유지 현상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종종 유지 현상에 의한 특성은 유전하고 적응, 유전과 적응. 근데 이제 니은이 이제 적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오가 되는 디귿은 발생이 될 테고 일단 기억은 그러면 유전이 되겠네. 기억 DNA가 관여를 한다. 그쵸? 옳은 문장이죠. 유전 물질 DNA. 그러니까 DNA가 자손에게 물려주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유전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냥 옳은 문장이고. 니은 디귿은 사람에서 수정란이 형성되면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생식 정자와 난자가 이제 만났어. 이제 우리 이제 그 수정 그러니까 생식 과정을 통해서 이제 수정. 그러니까 생식은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얘기한다면 수정은 생식세포가 만나는 과정. 그럼 이제 수정란이 나날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각각의 기관이 형성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발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식과 수정과 발생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수정란이 형성되며 시작된다. 그래서 니은도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귿 바이러스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가에 해당한다. 바이러스는 생명적 특성도 있고 무생물적 특성도 있잖아. 그런데 바이러스에 나타나는 특성인가? 라고 할 때, 특성인가라고 할 때, 가에서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어, 바이러스는 유전을 하죠, 유전. 유전. 음. 근데 바이러스는 적응하진 않아? 아니, 바이러스도 그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돼? 적응한단 말이야. 음.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제 숙주세포에서 증식하는 과정에서 유전 현상도 나타나고, 그리고 돌연변이가 나타난다는 것, 뭐, 적응과 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바이러스에서 나타나는 특성인과는 유전과 진화를 구분할 수 없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디귿 문장은 틀렸어. 그래서 정답은 3번. 종로 6번 문제.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이제 경과 시간은 전도나 혹은 전달, 시간 플러스 막전이 변화 시간과 같다라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지. 그러면 지금 여기 문장에서 A와 C에 이제 D1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1에 주고 경과된 시간이 5ms일 때 B의 D2, 그러니까 B의 D2는 이 지점이지. 이 지점과 C의 D3, 이 지점의 막전이가 마이너스 80mm예요. 네. 그러면 막전이 변화 시간은 둘 다 3ms가 되는 거고 또 전도와 전달 시간은 각각 2ms가 되겠네. 그래서 얘를 한번 위에다가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제 B부터 갑시다. B의 D2 경과 시간은 5ms. 근데 막전이 변화 시간은 3. 그래서 전도와 전달 시간은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또 C의 D3 경과 시간이 5, 전도 시간 2, 그리고 막전이 변화 시간이 3이 돼야 돼. 근데 또 밑에 문장을 보니까 B의 D3의 막전이는 플러스 30이었다라고 지금 이런 문장도 하네. 그러면 이제 B의 이제 D3은 경과 시간이 5였는데 막전이가 플러스 30이었다라는 거는 막전이 변화 시간이 2였다는 얘기지. 그러면 전도 전달 시간이 얼마? 3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B2하고 B3 사이의 거리가 얼마 떨어졌냐면 4cm가 떨어졌다고. 근데 4cm 이동하는데 전도되는데 얼마? 1ms의 시간이 흘렀던 거야. 그러면 이때 속도 얼마냐? 4cm를 가는데 1ms가 됐으니까 B에서의 전도 속도는 4cm/ms 값이 나오겠지. 또한 C에서도 D1에서 D3까지 가는데 걸린 거리가 8cm야. 근데 얼마? 2ms의 시간이 걸렸대. 그러면 2ms 동안 8cm를 이동했으니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C의 전도 속도도 4cm/ms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B하고 C에서의 전도 속도는 어떻다? 같다라는 이야기가 된다고. 그다음 이제 일단 이제 지우고 그 다음 것들 보기를 통해서 한번 해결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항문의 전도 속도는 B가 C보다 빠르다라고 했는데 빠른 게 아니라 뭐야 서로가 4cm/ms로 어때요? 기억? 같지요? 그러니까 옳은 문장이 아니라 틀린 문장이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봅시다. CD1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해 주고 경과 시간이 얼마? C의 D1 경과 시간이 4래. 그러면 C의 D1의 역치에 자극을 주고 D3까지는 8cm 떨어져 있으니까 전도 시간이 2가 되는 거고 막전이 변화 시간이 2가 되는 거죠. 그럼 막전이 변화 시간이 2일 때 막전이 값이 얼마야? 플러스 30mV. 탈분극이 되는 거죠. 그럼 탈분극일 때는 나트륨이 칼륨보다 막투가 더 어때? 크네요.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디귿 값이다. BC의 D2. 이번에 BC의 D2에다가 역지 이상의 작을 줬대. 그리고 4ms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일단은 A 쪽으로는 이게 전달이 안 되죠. 가지돌기에서 축상 말단 쪽으로는 전달이 안 되고 가지돌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축상 말단에서 가지돌기 쪽으로는 전달이 된다고. 그러니까 A는 휴지 전이 상태 70mV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고. 그러면 C의 D1을 봅시다. C의 D1 경과 시간이 4. 자극을 준 거는 D2니까 D2에서 D1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돼? 1ms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막전이 변화 시간이 3이 되니까 막전이 변화 시간이 3일 때는 마이너스 80mV. 마이너스 80mV. 그럼 그 값이 어때? 1보다 크네. 그래서 이응과 디귿이 정답. 답은 4번이 돼야 돼. 3월의 동로 7번 근육 원섬유화대 X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요. 쭉 내용 읽어보면 T1에서 T2일 때 X의 길이 A, B 길이와 B의 길이를 더한 값과 B와 C의 길이를 더한 값을 나타내는데 A, B, C는 기억,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 A 플러스 B 값이 T1일 때 1.7 그리고 B 플러스 C는 T1일 때 1.0 T2일 때 1.0 그러면 B 플러스 C 값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T1에서 T2로 수축을 하는 과정 중에 그러면 하나는 늘어났고 하나는 줄어들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B 플러스 C가 가능한 거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 기억과 니은의 관계가 될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B가 기억이라고 한다면 이제 C는 니은이 되겠지.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야? 디귿이 되는 거지, 디귿. 그래서 B가 기억일 수도 있고 그리고 B가 니은일 수도 있어. 그러면 C는 기억이 될 거야. 그럼 일단은 B를 기억이라고 해놓고 C를 니은이라고 가정해놓고 한번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한번 볼게. 근육 원섬유 이제 마디 길이는 일단 좀 굵은 걸로 하면서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근육 원섬유 마디의 이제 길이 X는 우리가
이 그림상으로 본다면 이제 A대 플러스 I대인데 A대는 이제 H대 디귿에다가 겹대는 이제 2 곱하기 니은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I대 이제 2 곱하기 이제 기역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방금 얘기했던 A, B, C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디귿은 A가 되는 거고, 그리고 니은은 우리가 이제 C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얘는 이 C 더하기 그리고 이 B 1대가 T1일 때 이때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3.0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시된 A 플러스 B 플러스 B 플러스 C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2.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한번 또 나타내 봅시다. A 플러스 그러면 C 플러스 2B인데 그 값이 얼마? 2.7이다. 그러면 이제 빼주면 이제 C 값이 나오겠죠. C 값이 얼마 나오냐면 0.3에 해당하는 값이 나와야 할 거라고. 그러면 나머지 한번 좀 지워보고 이제 여기다가 한번 다시 써봅시다. 그러면 C가 우리가 니은이라고 했죠. C가 니은이라고 가정했을 때 얘가 그럼 이제 0.3이 되면 B는 0.7이 되는 거고, 그러면 B가 0.7이면 디귿은 1.0이 되지. 여기까지 뭐 모순되는 거 없지. 그래서 이 거꾸로 이제 B를 니은으로 놓고 C를 기역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 뭔가 모순이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에 가정했던 대로 B가 기역, C가 니은이 처음에 가정했던 게 맞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이제 기억 봅시다. 일단 한번 지워보고요. 그러면 기억 T1에서 기억의 길이는 이라고 있죠. 기억의 길이는 0.7. 그 다음 니은의 길이는 0.3. 그럼 그 뺀값은 0.4다. 그쵸? 지금 우리가 가정했던 이 내용 맞아요.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서는 T2일 때 X의 길이가 2.6 마이크로미터다라고 표현했는데 요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근육 수축이 됐을 때 어떤 것들이 이제 길이가 변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I대의 길이가 이제 수축한 만큼 H대의 길이도 같은 길이로 수축할 거고, 대신 겹대는 그만큼 어떻게 돼?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H대가 줄어든 만큼 겹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됐든 이완이 됐든 A대의 길이 변화는 없는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거를 이제 기역 니은드 기호로 표현한다면 I대의 길이 변화는 2 곱하기 기역의 길이 변화라고 놓을 수 있고, H대는 그대로 디귿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겹대는 2 곱하기 니은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T1에서 이제 T2로 넘어올 때 그러니까 디귿 더하기 기역의 길이 변화가 얘가 0.6 마이크로미터만큼 감소를 했어. 그러면 요게 이제 가정했을 때 어떤 경우 이게 만족을 하냐면 H대가 0.4 디귿 마이크로미터가 감소를 했고, 그럼 이제 기역도 0.4 마이크로미터가 감소할 거 아니야. 근데 이 기역이 0.4가 된 거잖아요. 이 기역의 길이 변화가 0.4면 기역의 길이 변화는 얼마가 돼야 돼? 기역만은 0.2 마이크로미터만큼의 길이 변화가 생긴 거지. 그러면 디귿의 길이 변화와 2분의 1 기역의 길이 변화가 어때? 마이너스 0.6. 그래서 0.6 마이크로미터만큼 디귿 플러스 기역이 감소했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I대의 길이 변화 혹은 H대의 길이 변화가 0.4만큼 감소했다. 대신 이제 겹대는 0.4만큼 증가를 하겠지. 그러니까 A대 길이 변화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0.4 감소하고 0.4 증가했으니까. 그러니까 I대가 길이가 줄어든 0.4만큼 줄어드니까 T2일 때는 길이가 얼마? T1보다 0.4가 감소한 2.6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니은도 옳은 문장이 된다고. 그 다음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면 C가 B보다 밝게 보인다. 밝게 보이는 곳이 I대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둡게 보이는 게 A대가 되는 거지. 그러면
C는 우리가 니은이라고 했잖아. 니은. 그러면 니은은 A대에 포함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둡게 보이는 거고. B가 기억의 I대에 해당하니까 더 밝게 보일 거라고. 그래서 B가 I대, C가 A대 일부분이기 때문에 디귿 문장은 옳지가 않아.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야 돼. 3월 종로 9번. 그림은 중추신경계로부터 말초신경계 가와 나를 통해 각각 소장의 내장근과 다리의 골격근이 연결되어 있는 경로를 나타냈다. 기억과 니은 중 하나는 신경절이라고 했는데 말초신경계 같은 경우는 이제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구분할 수 있지. 이제 체성신경계는 운동신경이 있는 거고 자율은 교감하고 이제 부교감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소장의 내장근은 우리가 불수의근이기 때문에 소장의 내장근 같은 경우는 자율신경에서 조절이 되는 거고 다리의 골격근 같은 경우는 수의근이기 때문에 체성의 운동신경을 통해서 조절이 될 거라고. 체성의 운동신경 같은 경우는 신경절이 없지. 그러니까 니은에는 신경절이 없는 거야. 그런데 자율신경은 신경절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림을 딱 보니까 어때? 신경절이 기억의 위치에 놓였다라는 거는 앞에가 짧은 신경이고 뒤에가 긴 신경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가는 앞에가 짧고 뒤에가 긴 교감 신경이 될 거야. 그러면 기억에 신경절이 있다 옳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가와 나의 축삭돌기 말단의 근육으로 같은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여기 아스티콜린 그리고 이제 여기 저류신경 말단 여기는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지. 그래서 가와 나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근육으로 같은 종류의 신경이 아니라 여기는 에피네프린, 여기는 아스티콜린.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봅시다. 디귿. 나는 척수의 후근을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나는 척수에서 나오는 원심성 신경이잖아. 원심성 신경. 그래서 척수의 전근을 구성한단 말이야. 구심성 신경이 감각신경이 척수의 후근을 구성하는 거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게 이제 척수가 되는 거고, 이제 겉질과 속질을 한번 구분한 거야. 그러면 이쪽이 이제 후근, 이제 전근, 이제 배 쪽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감각신경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이제 중간에 발달돼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는 연합신경이 되는 거죠. 연합신경. 그래서 만약에 체성신경이 나올 때는 이렇게 전근으로 해서 체성의 운동신경이 나오는 거고, 뭐 자율의 교감과 부교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각신경처럼 이제 구심성은 후근 쪽에, 그렇죠? 구심성은 그리고 자율과 교감, 부교감 그리고 체성의 운동신경처럼 원심성은 전근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할 게 운동신경, 그러니까 체성의 운동이나 자율의 교감과 부교감, 신경 세포체가 어디 있다? 신경 세포체가 척수의 속질에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둬야 돼. 그래서 옳은 문장은 기억만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3월 종료의 10번 가는 정상인에서 식사 후 혈당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인슐린에 의해서 혈당량을 감소시킬 거야. 그래서 호르몬 X의 시간에 따른 혈중 농도를 나는 간에서 일어나는 포도당과 글리코젠 사이의 전환을 나타낸 거고 X는 이자에서 분비가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식사 후 혈당이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분비되는 X가 뭐냐면 인슐린이 되잖아.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혈당량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높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혈당량이 높을수록 혈중의 X, 즉 인슐린의 농도가 높잖아. 그래서 T2일 때가 T1보다 높을 테고요.
X는 과정 니은을 촉진한다. X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하는데 관여를 하는 거고, 반대로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될 때는 글루카곤이 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2번. 3월의 종로 12번. 그림가는 정상인에서 시상하부 온도에 따른 기억을 나는 시상하부로부터 교감신경 A를 통해 피부 근처 혈관의 수축이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냈다. 교감신경 A를 통해, 그러면 시상하부가 교감신경을 통해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했다라는 거는 이때는 저온 자극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피부 및 혈관이 수축되는 거는 열이 발산되는 거를 뭐하기 위해서 억제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가를 볼게. 가에서는 일단은 기억이 땀 분비를 통한 열 발산인지 골격근 떨림에 의한 열 발생량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이제 요 지점을 이제 기준으로 이것보다 온도가 낮을 때 늘어나는 양이야, 열량이. 그치? 그러면 당연히 뭐야? 이 기준으로부터 온도가 낮을 때니까 뭐야? 저온 자극이라는 얘기잖아, 여기가. 저온 자극. 그러면 저온 자극, 즉 저온에 대한 자극이 크면 클수록, 즉 뭐야? 추우면 추울수록 골격근에 의한 열 발생량이 더 증가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기억은 골격근 떨림에 의한 열 발생량이 돼야 돼.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열 발생량의 증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A는 열 발산을 억제하는 과정이고, 그러면 니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A의 활동 전이 발생 빈도가 낮다? 보세요. T1일 때는 저온 자극, 그쵸? 저온 자극. T2일 때는 고온 자극이야. 그러면 열 발산을 억제하는 빈도수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더 높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니은은 반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니은은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 디귿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T1 저온 자극일 때가 T2 고온 자극일 때보다 피부 근처 혈관의 지름이 작다. 그쵸? 열 발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이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요. 3월의 종로 14번. 유전형질 A는 두 쌍의 대립유전자 A에서 스몰 BA에 결정되고요. A는 7번, B는 X 염색체에 놓여 있다. 사람 1의 세포 가나다, 사람 2의 세포 라에서 대립유전자 기억에서 리을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고, 기억에서 리을은 라지 A에서 스몰 B까지를 순서 없이 나타내었다라고 있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를 갖는 여자들 같은 경우 핵상이 2n일 때는 기억에서부터 리를 다 가져야 되겠지. 그런데 이제 이 경우 가의 경우는 대립전자가 2개, 나 2개, 다 하나 라는 3개. 그러면 대립관계에 있는 유전자가 4개 중에 2개씩을 가졌다라는 거는 얘네는 핵상이 n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다도 대립관계에 있는 유전자가 2개는 아니지만 하나지. 그럼 얘도 핵상은 n이 될 거라고. 그러면 다의 경우는 상염색체에 대한 대립 유전자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X 염색체에 놓여 있는 대립 유전자를 안 갖고 있는 거야. 대신 Y 염색체를 갖고 있는 거고. 라의 경우는 이제 3개이기 때문에 핵상이 2n이 돼야 돼. 그러면 다를 보니까 다에서는 디귿은 어떻게 됐던 간에 얘는 상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 Y 염색체를 가졌기 때문에 X에 놓여 있는 라지 B나 스몰 B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디귿 유전자는 7번 상염색체에 놓여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가에서 핵상이 n인데 디귿이 7번이었으니까 이 릴은 뭐가 되겠니? X 염색체에 놓여 있는 대립 유전자가 될 거야. 라지 B가 될지 스몰 B가 될지 그거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면 이제 나도 핵상이 n인데 X 염색체에 놓여 있는 릴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 기억은 뭐가 되겠냐? 당연히 상염색체, 7번 염색체에 놓여 있는 대림 유전자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7번 염색체에 놓여 있는 대림 유전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니은과 리을은 X 염색체에 놓여 있는 유전자다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면 가의 경우는 핵상이 N인데 얘는 상염색체의 디귿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고 X 염색체에 리을을 가졌다. 나는 상염색체의 기억과 그리고 X 염색체에도 리을을 가졌다. 다는 상염색체의 디귿을 가졌고 그리고 얘는 Y 염색체를 가진 거야. Y. 그럼 라는 상염색체의 기억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되겠지. 디귿이 없으니까. 핵상이 EN, 대립유전자도 2개. 그리고 얘는 X 염색체의 니은과 그리고 X 염색체의 리을을 가진 형태가 돼야 돼. 그래서 기억은 7번 염색체에 있다. 기억 맞는 문장이고요. 가나다라 중에 Y 염색체를 가진 세포는 다 하나만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2에서 A에 대한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상염색체에 놓여 있는 유전자는 기억으로 갔기 때문에 라지 A, 라지 A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스몰 A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기억은 이거나 혹은 이거야. 그럼 벌써 어때? 라지 A, 스몰 A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리고 이제 X 염색체에 놓여 있는 유전자는 니은과 리을, 그렇죠? 라지 B, 스몰 B나 혹은 스몰 B, 라지 B의 대립 유전자의 조성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 옳은 문장은 1번 기억만. 종로 15번 가는 새쌍의 대립 유전자에 결정되고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된 대립 유전자의 수에만 결정된다. 이 대립 유전자 수가 다르면 가의 표현형이 다르다. 가장 기본적인 이제 다인자 유전에 관련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새쌍에 대한 이 표현형 같은 이런 문제는 부모가 유전자의 배열 자체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일 때 이제 총 7가지 표현형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대문자가 6개부터 빵개까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기억을 해야 돼. 이거는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문자가 6개나 0개가 나올 확률 64분의 1부터 시작해서 64분의 6, 64분의 15, 64분의 20까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나로 이제 갈게.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결정되고 대립유전자가 EFG. 한 쌍의 단일인자 유전인데 대립관계에 놓여 있는 유전자가 세 쌍이란 말이야. 그러면 복대립 유전이 되는 거고. 이렇게 대립유전자 3개가 우열관계가 명확할 때는 유전자형이 6가지가 나오고 표현형이 3가지가 나온다는 거. 혹은 혈액형처럼 우열관계가 명확하면서 명확하지 않을 때는 유전자형이 역시 6가지가 나오지만 표현형은 4가지가 된다는 거. 이거 역시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이제 봅시다. 나의 표현형은 4가지다라고 했으니까 우열관계가 명확하면서 또한 명확하지 않는 유전이 되는 거지. 그래서 라지인 사람은 표현형이 같고, 이 얘기는 뭐냐면 E가 G보다 우성이라는 얘기잖아. 그 다음 FG하고 FF가 표현형이 같다라는 거는 F가 G보다 우성이라는 거고. 그런데 4가지 표현형이 같다라는 거는 혈액형처럼 E하고 F는 우열관계가 명확하지 않는데 G에 대해서는 명확하다. 이런 이제 관계가 나올 거야. 그럼 이제 보기로 갑시다. 가와 나는 모두 다인자 유전이다. 가는 다인자 유전이지만 나는 뭐야? 단일인자 유전. 근데 대립관계에 놓여 있는 유전자가 3쌍 이상일 때를 우리는 복대립 유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대문자가 0개, 1, 2, 3, 4, 5, 6 그래서 7가지가 나올 거야. 그 다음 디귿 2가지로 나눠봅시다. 다인자 유전하고
그리고 북대림 유전을 나눠서 보는 거야. 부모는 유전자형이 동일하대. 그러면 이제 이 경우 부모와 표현형이 같은 확률. 그러면 대문자가 3개가 나올 확률은 64분의 20이 되는 거죠. 거기에 나의 표현형은 EF가 되겠네요. 왜 E하고 F는 우열관계가 명확하지가 못하니까. 그러면 EF하고 EF로부터 EF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넷 중에 둘이 되는 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32분의 5의 확률을 가질 거라고. 그래서 디귿만 옳은 내용이 돼야 돼. 종로 17번. 그러면 어떤 지역의 식물 개체군 A의 시간에 따른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 그냥 보기로 바로 갈게요. 환경 수용력은 200이라고 했는데 환경 수용력은 그 생태계에서 개체수가 이제 최대를 나타낼 수 있는 개체수를 우리가 환경 수용력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최대의 개체수를 말하는 거지. 근데 얘는 지금 200을 넘었단 말이야. 그러면 최대 개체수는 대략 우리가 이제 뭐 비교를 한다면 요 정도 선에서 최대 개체수. 그러니까 환경 수용력은 한 요 정도가 될 거야. 요 정도 금방. 그래서 환경 수용력은 200은 아니야. 200보다 더 개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T1일 때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다. 그쵸?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으니까 개체수가 어떻게 돼? 증가하고 있겠죠. 증가하고. 그래서 니은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T1 이후에 환경 저항은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 환경 저항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T1에서부터. 어이구. J자 곡선의 형태로 다시 나타날 거라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론적 곡선. 근데 계속 X자 곡선으로서 개체수의 증가율이 감소한다라는 거는 뭐야? 환경 저항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디귿 문장도 틀렸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야 돼. 종로 18번. 그림 가와 나는 페닐 케톤형증 환자. 이거는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 그러니까 DNA 내 염기 서열의 이상이기 때문에 페닐 케톤형증 환자 같은 경우는 핵형 분석을 통해서 몰라. 왜? 핵형 분석을 하게 되면 정상인 핵형하고 동일하니까. 크라이펠턴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염색체의 돌연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염색체 돌연변이 중에 이제 수적 이상이기 때문에 이 경우 성염색체가 XXY라는 거. 그래서 XXY 남자가 되는 거고 백혈구를 배양하여 핵형 분석한 결과를 나타냈다. 가를 보니까 가는 정석적인 핵형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가가 페닐케톤증이 되는 거고 그리고 딱 봐도 나는 XXY잖아. 얘는 크라이펠턴 중훈이 되는 거고 그러면 기억 봅시다. 가는 페닐케톤증 환자의 핵형 분석 결과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 상염색체의 염색 분체수는 같죠. 성염색체의 분체수가 다른 거지. 그래서 니은도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디귿 나의 염색체 수 이상은 감소 2분열의 성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정자. 그러면 정자가 형성됐을 때의 2분열에서 만약에 비분리가 됐다. 1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났으니까 X, Y가 분리된 거잖아. 근데 2분열에서 만약에 비분리가 됐다. X에서 비분리가 될 수도 있고 Y에서 비분리가 될 수도 있지. 그러면 X에서 비분리가 될 때하고 Y에서 비분리가 될 때하고 따로따로 한번 볼게. 그럼 X에서 비분리가 되었다. 그럼 한쪽으로는 아예 안 들어가고 한쪽으로는 X가 2개가 들어갈 거라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Y에서 비분리가 되었다. 그럼 한쪽은 아예 안 들어가고 한쪽은 Y가 2개 들어갔지. 그러면 정상적인 난자랑 비분리된 2분리에서 비분리된 얘랑 만약에 수정이 되면 XXX인 초여성 증후군이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Y가 비분리 이 분열에서 Y가 비분리된 경우에는 X, YY가 되니까 초남성 증후군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크라이펠턴 증후군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정자에서 비분리가 될 때는 X하고 Y를 동시에 줘야 되기 때문에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 3번. 3월 종로 19번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 기억은 대립유전자 A와 A 스타에 의해서 니은은 대립유전자 B와 B 스타에 의해서 결정된다. 대립유전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분명하고
기억의 유전자와 니은의 유전자 중 하나는 X 염색체에 있고 다른 하나는 상 염색체에 놓여 있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 그리고 1에서 7까지의 기억과 니은의 이제 발현 여부를 나타냈는데, 그리고 또 이제 A의 DNA 상대량 1, 3, 4하고 또 4에 대한 B의 DNA 상대량 1, 2, 4에 대해서 나타냈어. 그럼 우선 1번은 기억이 발현됐고, 그리고 또 4번도 기억이 발현됐고, 5번도 기억이 발현됐고, 7번도 지금 기억이 발현된 상태가 되는 거지. 그리고 1번은 A의 DNA 상대량이 0이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A를 갖고 있는 거고, 3번은 A가 되겠네. A, 그리고 4번은 모르고. 그러면 확실한 거는 A가 기억 발현 유전자가 되는 거고, A는 기억에 대한 정상 유전자가 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얘가 상인지 성인지를 뭔가 이제 구분을 할 건데, 이제 이걸 한번 봅시다. 7번 남자잖아, 7번. 7번 남자인데, 남자가 발현됐어. 그러면 이게 성에 대한 유전이었다라고 한다면 엄마한테 이게 열성으로 유전되든 우성으로 유전되든 엄마한테 받아야 돼. 근데 7번은 엄마가 정상 유전자를 2개나 가짐에도 불구하고 7번인 아들이 발현됐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7번에 대한 기억 발현 유전자는 4번인 아빠로부터 받았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거는 성염색체의 유전이 아니라 상염색체의 유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는 상에 대한 유전이 되는 거고, 또한 분명히 7번은 엄마한테 정상 유전자 A를 물려받았을 거야. 그런데 기억이 발현됐다라는 거는 유전병 유전자 A를 아빠한테 물려받았겠지. 그런데 하나만 가졌는데도 발현됐어. 그래서 기억은 상에 대한 우성 유전이다. 그래서 기억을 발현시키는 유전자는 A에 있다. 그럼 4번은 6번이 일단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AA가 되는 거고, 그럼 4번도 정상 유전자인 라지 A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야. 5번은 엄마한테 A를 받았고요. 일단 2번은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AA가 되겠지. 그러니까 5번은 엄마한테 A, 아빠한테는 A, 이제 이렇게 물려받았어. 그 다음에 이제 니은으로 갈 건데, 그럼 니은은 성염색체는 유전이라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그쵸? 그래서 이제 성염색체의 이제 유전이라는 이제 걸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주어진 대로 알았고, 그러면 이제 B 봅시다. 1번은 라지 B를 하나 갖고 있대. 그러면 B 스타도 하나 갖고 있는 거죠. 발현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2번은 라지 B가 없대. 그러면 B 스타 Y란 얘기인데 지금 얘는 B 스타 Y로서 니은이 발현됐어. 그러면 B 스타가 니은을 발현시키는 유전자가 되는 거고, B는 정상 유전자. 5번은 엄마한테 B를 받았겠죠. 정상 유전자. 그리고 아빠한테 Y를 받은 거고. 그 다음 이제 3번은 발현됐으니까 B스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아빠는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BY. 그러면 6번은 엄마한테 B스타를 받고 아빠한테 B를 받았는데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다. 니은도 발현됐네요. 엄마한테 B스타를 물려받았고 아빠한테는 Y를 물려받았고. 보기 봅시다. 기억은 열성 유전이다. 기억은 열성이 아니라 우성 유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 이제 니은 1의 대립 유전자 B는 X 염색체에 있다. 그쵸? 1의 대립 유전자 B X 염색체에 놓여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5와 6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 이 아기에게 기억과 니은이 모두 발현될 확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억이 발현될 확률은 A를 5번이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기억이 발현될 확률 2분의 1. 그 다음에 니은이 발현될 확률은 Y랑 B스타 B로부터 6번이 B스타를 줘야 되고 5번이 Y를 줘야 되잖아. 그래야지만 발현된 남자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지. 그게 이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그럼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만족하기 위해서는 8분의 1. 그래서 정답은 5번